자, 6월 10일 벌써 수요일 시장이 마감했는데 오늘처럼 정신없는 시장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내일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그런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며 그냥 오전장 수익 내고 빠지기만 한다면 내일 시장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저는 만기일에 보통 오전에 승부를 본 다음에 오후장은 최대한 쉬거나 아니면은 쉬엄쉬엄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요즘에 바이오 주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늘은 특히나 더 강하게 바이오 주식들의 관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종목도 많이 나왔으며 그 좋은 종목 중에 놓친 종목도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포인트를 집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점점 바이오 주식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바이오 초급등장을 재현하는 것처럼 이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오늘 시장은 바이오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 종목들은 모조리 묻지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등도 단순히 5% 아니면 3% 이런 작은 수치가 아니라 올랐다 하면은 기본 10% 상승 VI에 이름을 올리는데 오늘은 정말 좋기도 한 시장이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 바이오 주식과 안 맞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주식이 급등할 때 구경만 한다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원칙을 지키실 거면 상투 잡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즐기고 원래 바이오 종목을 매매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고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마 급등이 단타 치는 사람이나 한방 승부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이렇게 쉽게 오른 것은 나중에 내려갈 때도 정말 쉽게 내려갑니다. 바이오 쪽에서 특히 묻지마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걸림돌이 없으며 제대로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올랐던 건 쉽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어차피 지금 계속 오르는 주식들을 보시면 나중에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세력이나 기관, 외국인 이런 거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욕심을 잘 제어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시장이 2017년에 바이오 종목이 급등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고점에 물릴 것이다 라고 상상을 못하고서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어차피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맞습니다. 오늘 증시 보면은 바이오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증시 상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관심주로 분류했던 신풍제약이랑 대웅이란 종목이 있는데 둘 다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신풍제약도 시초가가 좀 매력적이게 잡혀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장 시작하기 한 1분 전까지 이게 한 10% 예상 체결량이 잡혔었는데 만약에 10%로 시작한다면 VI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를 넘어가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VI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10%의 시작을 하나 싶었는데 5%의 시작을 해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시초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였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계획을 한 대로 이게 움직여 주었고 5.5%에서 24%까지 물론 이 구간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적당히 수익을 보고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웅이란 종목도 잠깐 시세가 나왔습니다. 올라갔다면 하면 VI가 걸릴 때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서 이것도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눌렸다가 그대로 급등이 나와 주어서 정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워낙 잘 나간다고 하지만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서 이렇게 윗꼬리 길게 남기고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부강약품처럼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처럼 끝까지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런 대박주는 시장에서 흔하지가 않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널리고 널렸지만 이런 식의 대박이 나오는 종목은 시장에서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강약품이랑 그리고 대웅,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관기가 강하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 대응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전장에 매매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오후장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래 제가 매매를 포기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해주니까 욕심이 갔습니다. 원래 이거 그전 패턴이 굉장히 지독해서 그냥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하고서 손도 안 대려고 했지만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 이름을 올려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도 여기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종목은 전 고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0만 300원 10만 300원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 패턴처럼 지독하게 또 음봉이 뜰 수도 있지만 다시 반대로 생각해서 10만 300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만 300원 만약에 여기 매수해서 다시 내려갔을 때 그냥 10만 300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걸로 대응을 하면은 이런 종목은 좀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려고 했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뭐 매매를 그 다음날에 포기를 하거나 안 했을 텐데 현재 가격에서 10만 300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뭐 2% 손절 어떤 주식이든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여기서 어차피 손절해봤자 2%밖에 되지 않는 구간이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중요한 자리라 생각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털려버렸습니다. 이거를 오후장에 여기서 아마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오후장에 한 1% 2% 급등이 나올 것 같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체결 내역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0만 2,100원에 이쯤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고점을 뚫어줄 때 이때 그냥 들어갔는데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나중에 이 자리 지켜주면서 거래량 붙는다면 작정하고 단타 치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어서 뭐 그 다음날 시장에서 한 번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려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필이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바이오주들의 관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정규 시장에 좀 급등이 나와주지 하필이면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이 매물대가 많이 없는 시간의 거래에서 8%나 올랐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8%에 마감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털렸기 때문에 이거는 11만원에 시작한다고 쳤을 때 11만원에서 10만 300원까지 거리가 가까운 편이 아닙니다. 이거를 손절로 잡고서 대응한다면 최소 손실을 한 8% 9%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친 종목은 그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단타만 치거나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대금을 보시면 바이오 쪽에서 전부 다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바이오 종목들 그냥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뭐 전부 다 바이오입니다. 보이는 거 전부 몇 개 빼고선 완전히 시간의 거래까지 독차지해버렸는데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거래대금 상위만 좀 꾸준히 보고 있었더라면 이런 종목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게 오전에 한 이쯤에서도 거래대금이 1위로 한 1800억대부터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는데 거래대금 상위만 보신다면 요즘에 바이오주들 급등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VI까지 걸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단타를 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당일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아니면 상위권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종목, 최소한 한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관심 종목은 일단은 저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동국제강이 단일가 3거래일 끝이 났는데 3거래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서 다시 고점까지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했는데 전 고점이 7,670원, 시간의 거래에서 이 가격을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기준가를 잡는다면 내일 정해지는 시초가와 그리고 5일 고점 7,670원만 보고서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모든 종목은 단타용이지 끝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요즘 시장 분위기 힘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먹고서 꾸준하게 그 수익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0.7%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선이 바이오 쪽으로 전부 몰리다 보니까 한진칼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와 수급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결국에 이런 급등이 나와 주었으며 한진칼 역시 지금 추세와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급도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좀 번갈아 가면서 특히 기관 쪽에서는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갔다가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동평균선만 잘 지켜준다면 시선이 여기로 쏠렸을 때 급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악재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반응이 올 때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바이오 주식입니다. 바이오주인데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5천만 주. 거래량이 굉장히 강했으며 거래 대금이 2,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바로 반응을 준다면은 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으며 거래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최소 한 2천만 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마이너스 15%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에 5% 이걸 버텨주면서 그대로 고점을 뚫어주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분리하게 된 이유가 이런 형태의 바이오 종목은 많지만 그래도 대응하기 수월한 자리에 놓여가지고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고점이 5,190원 이게 기준가이며 그리고 그 다음 기준가가 5,000원 5,000원이랑 그리고 전 고점 이것만 보고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선인 5,000원만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면은 이게 내일 당장 급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며칠 쉬어가면서 5,000원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추가적인 양봉이 뜰 것 같아서 이것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종목만 보면서 반응이 올 때만 매매할 것이며 거래대금이 오늘 ABL 바이오처럼 쏠리는 종목을 매매할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집중해서 돈이 몰리겠지만 이미 저는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털려버렸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초가를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 싶으면 빠른 단타로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전장만 재미 보고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